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유엔 총회에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일본의 신조 아베 총리는 물론 이분이 유엔 총회장에서도 그랬지만 뉴욕을 방문했으니까 뉴욕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찾아다니면서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유독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분이 장광설을 늘어놨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경제가 급속하게 호전되고 있으니 그 경제력을 갖고서 인권을 위하는 일에 일본이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특히 여성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사회 지도층들은 반응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유엔 총회장에 각국의 베테랑 외교관들은 이미 일본의 역사 왜곡의 문제나 전쟁 범죄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연설을 아주 냉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베가 그것을 모르고 유엔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 건 아닙니다. 그는 세계 언론이 그 총회장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고서 바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일종의 앞으로 일에 관한 선전포고 같은 것입니다. 그는 유엔에서 그의 각종 싱크탱크 모임에서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을 언급하는 만큼 반드시 중국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탄압, 중국의 환경 파괴, 중국의 군사 예산 증액, 중국은 주로 미국의 적국들과 교류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적국은 일본에게도 적이란 논리를 전제로 하면서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가 전략적으로 또 고의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한국이 아직 일본에겐 상대가 아니란 것인지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목적을 위해선 구체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여태 일본 총리들이 저들의 전쟁 범죄나 역사 왜곡에 있어서 유독 한국 측의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무시일변도로 왔습니다. 미국과의 힘을 합해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한국이야 뭐 어떻게 했는가 뭐 이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서 말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더 치욕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라 외상과 김종필 총리 간에 그 한일 협정에 우라통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만이 문제를 제기해선 일본을 반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이 나서서는 또한 국제사회가 그렇게 정의와 역사 진실 차원에서 동조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모든 문제를 오히려 한국하고만의 문제로 격화, 확산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명확한 입증이 2007년도 연방의회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이것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일본의 반응과 대응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혹자는 해외에서까지 왜 일본에 대한 한풀이를 하느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짧은 지식입니다. 인권은 국내외를 따지는 이슈가 아닙니다. 더구나 참혹한 피해자가 살아서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다만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일본이 무척 당황했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미국서 한국인들이 들고 나오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면 별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들이란 것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과 전략적인 측면에선 정말로 유태계들의 홀로코스트와 결합된 것은 좋은 기회를 우리가 포착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쉽지 않게 홀로코스트 이슈와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우리가 결합시켜냈습니다. 뉴욕 시립대학에서 이 강좌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에 1년에 약 한 2만여 달러 소요되는데요. 동포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꼭 참가해 주셔야 합니다. 전략도 그리고 이러한 재원도 그리고 이 이슈에 관한 책임도 미주 한인들이 스스로 해나간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주 한인들의 이러한 빛나는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